한계를 둘자. 멘토에서 채웁시다. 만시간의 법칙. 같이 공부하는 가치를 알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디딤돌 초등수학 5학년 2학기 페이지 102쪽 스팀 6번 문제입니다. 햄버거용 소고기에 사용되는 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매년 우리나라 크기의 열대림이 저기 나와있죠? 열대지방의 숲을 나타냅니다. 식물의 종류가 굉장히 풍부한 아마존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막화가 된다고 했어요. 사막화도 어떤 뜻인지 보이죠? 나무가 거의 자랄 수 없는 토지가 되는 현상.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사막화가 심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소고기를 키우려면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거든. 그런데 숲이 줄어들면 지구에서 배출되는 CO2가 덜 흡수될 수밖에 없어. 근데 CO2는 지구 온난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대. 햄버거 한 개에는 소고기 100g 정도가 쌓입니다. 사용된대요. 그런데 100g의 소고기를 얻으려면 열대림 1.5평 정도, 다시 100g에 해당하는 소고기를 얻으려면 1.5평 정도의 열대림이 필요한데, 그러면 햄버거 50개에 들어가는 소고기를 얻는 과정에서 사라지는 열대림은 약 몇 미터 제곱인지 물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 평은 3.3미터 제곱이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자, 그러면 풀이 과정을 천천히 적기 위해서 그림을 조금만 소거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수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학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갑니다. 다시 보세요. 자, 이걸 문장 구조로 바꿀 거예요. 이 기억 문장 구조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햄 동그라미 할게요. 햄버거 한 개 EHA는 100g의 소고기가 사용된다요. 그런데 이 뒤에 문장 구조 한번 보세요. 100g의 소고기를 얻으려면 1.5평의 수풀림이 사용된대. 맛이 100g의 소고기를 얻으려면 1.5평. 자, 평도 단위 환산 바로 바꿀게요. 한 평은 얼마? 3.3m 제곱이라고 했죠. 평을 약분하세요. 그리고 1.5에다가 3.3을 곱해보세요. 계산 가능하죠? 1.5 곱하기 3.3은 계산 조금만 생략할게. 4.95m 제곱에, 다시 100g의 소고기를 얻으려면 4.95m의 열대우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이걸 이용해서 이 두 가지 기억과 니은 조건을 이용해서 햄버거 50개, 여기 밑줄 그어야 돼요. 햄버거를 몇 개 만든대? 50개, 이치라고 쓸게. 1 만들려면 필요한 소고기의 양의 열대림은 얼마가 필요하는지 바꿔 얘기하면 단위 환산을 묻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이는 안 바로 섞여도 괜찮지? 자, 우리 보세요. 햄버거 한 개에는 1이치에는 몇 g의 소고기가 필요해? 100g의 소고기가 필요하지. 근데 그람 빼고 그냥 쓸까 그냥? 그런데 100g의 소고기는 열대우림을 얼마나 필요해? 그렇지. 4.95m 제곱의 열대우림이 필요하잖아요. 약분되는 건 천천히 한번 보세요. 이치 약분되나? 그람 소고기 약분되나? 오케이. 그러면 100g 100 약분 다 되죠. 그 남는 건 단위 잘 보세요. 50 곱하기 4.95. 오케이. 이거 두 개 곱하면 되지 않을까요? 산수 역시 조금만 생략하겠습니다. 50 곱하기 4.95 해주면 얼마예요? 약 247.5m 제곱의 열대우림이 필요하다라고 쓰시면 돼요. 디딤돌 초등수학 5학년 2학기 페이지 103쪽 서술형 9번 문제. 자, 소수의 곱셈 단원입니다. 자, 이 문제는 물론 그냥 계산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굳이 이 스타 원 조건을 이용하래. 자, 이걸 이용해서 이걸 쓰라고 하는 거예요. 힌트는 이 스타 원을 다시 낸다면 3.58을 3번 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7.45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초등수학이죠. 말 그대로 3번 더했다는 것을 줄여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 녀석을 읽어보세요. 이 녀석은 어떤 의미냐면 5.82를 몇 번 더했다는 얘기예요. 몇 번 더했어? 그렇지, 330번 더했다는 거예요. 그럼 330번의 밑줄을 착 긋고요. 330번을 이 3번을 기준해서 얘기한다면 몇 묶음으로 묶여져요? 110묶음이 묶여지잖아요. 이 3개씩 묶으면 3개씩 묶으면 다 묶을 수 있잖아, 이렇게. 어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묶는다면 이런 묶음이 몇 개 있다? 100개 있는 110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인 거예요. 근데 3개씩의 합이 얼마라고? 그렇지, 17.45라고 했으니까 17.43이 몇 번이 있어? 그렇지, 이 녀석이 이 3개씩의 합이 17.43이라고 했는데 이 녀석이 110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수를 110번 더했다는 걸 줄여서 17.43 곱하기 110 해주면 어때요? 공은 그냥 계산해도 되지, 그제? 오케이. 이것도 산수는 조금 생각이 되겠죠? 산수 조금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17.43 곱하기 110은 혹시 산수 못하겠으면 얘기하세요. 선생님 설명해 드릴게요. 계산하면 1917.3이 된다 라고 쓰시면 돼요.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굳이 스타 1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니? 풀이 과정을 적을 수 있니? 실전에 써먹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나중에 까먹습니다. 하지만 실전에도 많이 써먹습니다. 디딤돌 초등수학 5학년 2학기 페이지 104쪽 레벨업 테스트 10번 문제입니다. 장난감 회사에서 올해의 목표량은 작년보다 0.3배 늘리기로 했어요. 작년에 총 판매량은 7,500개라고 했어요. 근데 올해 첫날부터 오늘까지 작년 판매량의 0.7배만큼 팔았다라고 했어요. 이 의미가 뭘까? 다시 보세요. 작년에는 총 몇 개 팔았어? 7,500개 팔았어. 근데 올해 예를 들면 2023년 1월 1일 할게요. 1일부터 어디까지? 오늘까지. 2023년 오늘이 1월 4일이니까 이때 판매한 건 작년 판매량의 0.7이라고 해서 작년 판매량은 7,500개인데 거기에 0.7배만큼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남은 기간, 그러니까 2023년 1월 5일부터 해서 2023년 남은 기간 12월 31일까지는 몇 개를 더 팔아야 총 판매량, 총 판매량이라는 것은 이 보라색을 판매량까지 더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보다 0.3배 더 늘어났댔다, 그지? 그 말은 작년에 7,500개 팔았는데 7,500개보다 얼마 더 팔아라는 얘기야? 7,500 곱하기 0.3 더 팔아야 된다. 이게 목표치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0.4배 늘렸으니까 이게 판매를 더 해야 될 판매량이죠. 이걸 식을 쓰면 돼요. 자, 이거 이해되시나? 잘 봐. 자, 이걸 물론 단순히 계산해야 되는데, 자, 내 제자들은 잘 보세요. 이 우변 한번 천천히 한번 볼까요? 아직은 분배 법칙이라는 단어를 안 배웠지만 이 녀석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7,500 곱하기 1 더하기 0.3 어때요? 이 말 이해되나? 7,500을 분배하면 7,500 더하기 7,500 곱하기 3이 돼요. 자, 이게 이해 안 가면 어쩔 수 없이 계산하셔야 돼요. 나중에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지금 내가 풀었던 풀이로 풀 거예요. 자, 이거 좀 어려우면 산수하셔도 괜찮아. 나쁘진 않아. 보세요. 그러면 자, 7,500 곱하기 0.7은 얼마예요? 산수 할 수 있죠? 7,500 곱하기 0.7은 해주면 이거 계산하면 5,250이 나오고요.
가운데 보라색, 퍼플색은 그대로 놔두시고 우변 한번 보세요. 이것만 계산해 볼게요. 7500 곱하기 0.3은 얼마 되냐면 이것만 계산하면 2250이 된단다. 거기다가 더하기 7500 해볼게요. 자, 괜찮지? 빠르진 않죠? 오케이. 두 개 더하면 7이랑 2 더하면 9, 5랑 2 더하면 7. 그래서 7500, 9750이 돼요. 산수가 안 되네. 그럼 보라색은 얼마라고 구하시면 될까요? 대략 뭐에서 뭘 빼면 돼요? 9750 빼기 5250. 그렇지. 이건 산수니까 조금 생략한다면 이 녀석 빼기 5250 해줄 거예요. 계산하면 4500 단위는 개라고 쓰면 되지. 4500개 더 팔아야 된다는 얘기지. 남은 기간 동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수학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우리는 풀이를 적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디딤돌 초등수학 5학년 2학기 페이지 104쪽 레벨업 테스트 11번 문제입니다. 한 장의 두께가 0.16cm인 하드보드지가 있어요. 딱딱한 종이라 부르거든요. 실제로 T0.16이라는 단어를 쓴단다. 이게 두께를 나타내거든. 0.61mm, 61cm 이렇게 쓴단다. 그런데 반으로 잘라서 겹쳤어요. 반으로 자랐다는 것은 이걸 절반으로 자르면, 그러니까 이런 종이가 입체적으로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크게 보면 직육면체인 거예요. 이걸 반을 싹둑 잘라서 싹둑 잘라가지고 이 잘라진 것을 요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두께는 뭐가 돼? 잘라서 겹쳤으니까 두께는 뭐가 돼요? 기역 두께는 0.16을 두 번 더한 거 아니야? 어때요? 0.16 곱하기 2라고 쓰실 수 있나요? 근데 그것을 다시 어떻게 된대요? 다시 반으로 잘라 겹쳤어요. 그러면 새로운 두께는 0.16 곱하기 2를 두 번 더했다는 얘기 아닐까요? 이해되죠? 그 말은 0.16 곱하기 2가 두 번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규칙이 있네. 0.16 곱하기 4가 되어요. 다시 빨간색 기억 과정은 한 번 자른 거죠. 한 번 잘라서 겹친 거고 두 번 자르면 이런 규칙이 있어요. 세 번 잘라볼까? 세 번 자르면 0.16 곱하기 4가 두 번 있지. 이걸 다시 반 잘라가지고 겹친 거니까 이렇게 쓰실 수 있죠. 이 녀석 어떻게 써요? 0.16 곱하기 4 곱하기 2인 거죠. 사실은 규칙이 있어요. 근데 그 규칙은 중고등수학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쓸 수 있나? 곱하기 8. 이거 세 번 과정이고, 그럼 미뤄준다 건데, 네 번 하면 두께가 얼마가 될까요? 유도 안 하고 바람 써볼까? 얼마가 될까? 0.16 곱하기 2, 4, 8. 얼마? 옳지. 마지막 5번 할 거예요. 5번 잘랐을 때, 미음이다. 했을 때, 얼마가 될까? 30, 0.16 곱하기 30. 그렇지. 자, 할 수 있겠죠?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0.16에다가 곱하기 32는 조금 생략이 되겠나? 산수 보여줄까? 안 해도 되겠죠? 산수도 안 되면 얘기하세요. 그래서 50, 아니지. 5. 잠깐만요. 지금 미리미리인가 모르거든. 이건 단위가 맞네요. 이거 5.12cm잖아요. 미리를 바꾸고 싶어? 몇 밀리미터? 한 번 더 꼬아놨네. 이야, 우리 근데 10mm는 1cm인 거 알죠? 알고 있죠? cm를 미리를 바꾸고 싶어. 분자분모에 뭘 곱할까? 뭐분의 뭐를 곱하면 좋을까? 1cm 분의 16. 그렇지. 어렵지 않지? cm를 약분해. 5.12 곱하기 10은 51.2. 그렇지. 51.2 단위는 밀리미터라고 쓰면 어떨까? 디딤돌 초등수학 5학년 2학기 페이지 104쪽 서술형 12번 속도거리 시간은 맞아요. 너무 중요하고 그냥 기본 상식입니다. 이걸 어렵다면 수학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쌤처럼 자동차를 그리세요.
자동차를 뭘로 그려야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꿈과 희망을 담은 이런 자동차가 있어요. 자, 입체적으로 그립니다. 이걸 연비라 부른다. 연료비. 자, 이걸 기억을 수학적으로 적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꿈을 담은 자동차가 갈 수 있는 이 의미는 0.06리터의 기름으로 1km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게 바로 연비야. 보통 이거 0.06은 조금 이해하기 힘드니까 보통 1로 바꾸죠.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0.06분의 1 단위는 킬로미터 per 리터란 말이 있단다. 자동차 뒤편에 스티커가 조금만 붙어 있어요. 연비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져 있단다. 이 녀석의 의미는 사실은 1 곱하기 6분의 100인 거 알겠나요? 자, 이 말은 나누기를 암산해서 그런데 1 나누기 0.06을 표현하잖아. 나누기는 곱하기를 바꿔 쓰거든. 1 곱하기 6분의 100인 거 알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약분하면 2로 약분하면 3, 2로 약분하면 50. 그래서 이 말은 1리터의 기름으로 3분의 50km를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 말죠? 조금 낯설죠, 그죠? 아니면 이대로 그래도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 이해하기 힘든다면 이대로 써도 전혀 관계 없어요. 오케이. 복잡한 계산 하기 싫어. 자, 그런데 이 자동차를 가지고 얼마의 거리를 가고 싶대? 92. 그렇지. 이 거리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출발 전에 계산을 하는 거야. 내가 from A to B, A에서 B로 가고 싶은 거리가 92km인데 이 거리를 1시간 15분 동안 달린 거예요. 맞죠? 그럼 잘 보세요. 92km. 지금 자, 이건 속도가 주어져 있지. 틀렸다. 이건 한 1hour 분에 92km 가는 자동차가 있어. 이 자동차로 연비 이 거리로 가는 갈 때 1시간 15분 동안 갈 때, 그지? 잘 보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1hour 분에 92km를 가는데 소요되는 기름의 양을 계산하고 싶어. 기름의 양은 요걸 이용하면 되지. 자, 그대로 쓰면 돼요. 자, 우리 까만색 그대로 쓸게요. 이 녀석의 의미는 0.06리터의 기름으로 1km를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꾸로 써야 돼. 거꾸로. 킬로미터를 없애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분자 분모의 거꾸로 0.06리터의 기름으로 1km를 갈 수 있어라는 얘기죠. 같은 말이죠. 뒤집어서 꼭 한 겁니다. 맞나요? 다시 0.06km로 1km를 간다고. 그지? 그러면 km가 약분되잖아요. 그럼 1시간 동안 필요한 연료량은 얼마예요? 92분의 0.06을 곱하면 되겠지. 그런데 몇 시간 몇 분 간대요? 그렇지. 우선 15분을 시간으로 바꿀까요? 단위 환산. 뭐분에 뭐를 곱해야 시간으로 바뀌노? 60분 곱하기 1시. 그렇지. 1hour. 분을 약분하세요. 15로 약분 바로 되나? 그러면 얼마 시간? 네. 4분의 1 hour 동안. 그러니까 1시간 다시 바꾸면 1 더하기 4분의 1. 통분 정리하면 4분의 5리터의 기름이 필요하지. 그런데 이 속력, 1시간 동안 92km를 갈 수 있는 이 자동차의 속력이거든, 속력. 그치? 근데 이 속력으로 간다면 1시간 동안은 필요한 연료량이 이만큼이요. 물론 산수는 조금만 생략하죠. 괜찮지? 92 곱하기 92 곱하기 0.06은 5.52입니다. 다시 1시간 동안 가려면 얼마의 기름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지. 5.52리터의 기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야 될 시간은 잘못 적었다. 리터가 아니고 몇 시간? 5분의 4시간 동안 가야 되잖아요. 다시 이해되죠? 그러면 이 둘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건 1시간 동안 갈 때 필요한 연료량이잖아. 이건 필요한 시간이잖아. 이 시간 동안 가야 되니까. 1시간 동안 가려면 5.42리터가 필요하니까. 자, 준식은 4분의 5시간 동안 가는데 필요한 연료량은
오케이. 1시간 동안은 5.52리터가 필요해. 그런데 몇 시간을 가야 된다고? 4분의 5시간을 가야 된다고.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해버리면 뭐가 남아요? 그렇지. 4분의 5시간 동안 갈 때 필요한 연료량이 되겠지. 그 계산은 산수는 해보셔야 돼요. 5.52 곱하기 4분의 5리터의 기름이 필요해. 자, 이것도 산수니까 조금만 생략하자. 곱하기 5 나누기 4. 연습 또한 해보세요. 계산하면 6.9리터의 기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디딤돌 초등수학 최상위 문제집입니다. 페이지 105쪽 소수의 곱셈 13번 문제. 이번 달에 놀이공원의 입장료가 지난달 입장료 그냥 별이랄까요? 지난달 입장료를 별1이라 할게요. 이거보에 0.35배 올랐으니까 표를 작성할까? 지난달 이번 달 입장료 이걸 표를 작성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컴퓨터에서는 엑셀이라 부릅니다.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책에 도수 분포표 이런 표현이 나온단다. 히스토그램, 누적도수 다각형, 벤 다이어그램 뭐 여러 가지 표현 나오거든. 표를 작성하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지난달 입장료를 별1이라 했어. 근데 이번 달은 지난달보다 0.3배니까 지난달 더하기 별 곱하기 0.35라고 쓰면 어떨까요? 자, 그런데 이벤트를 했어요. 이번 달부터는 매주 월요일에는 다른 날은 모르겠고 월요일에는 입장료의 0.2만큼 할인해 준다라고 했어요. 그 이번 주 월요일에 입장료 이게 지금 월요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래는 이번 달에는 이걸 받아야 되는데 월요일만큼만 특별 이벤트를 해서 입장료 이거에 0.2 요거 위에 계산 좀 할게요.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 녀석은 별 곱하기 1 더하기 0.35 맞나요? 계산하면 별 곱하기 1.35가 이번 달 입장료예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 입장료에 비해서 0.2만큼 할인해 준대요. 그럼 별 곱하기 1.35 할인한다는 건 빼준다는 얘기지. 고객 입장에서는 싸준다는 거니까 빼기 1.35 곱하기 얼마? 0.2가 되는 거야. 맞죠? 이게 이번 주 월요일에 입장료지. 맞아요? 매주 월요일에는 다른 입장료에 0.2만큼 할인해 줍니다. 이번 달부터는. 이번 달은 원래 올렸는데 이거에 다시 20%를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오, 그럼 보세요. 이거를 분배 법칙이라고 부른단다. 별 곱하기 1.35 곱하기 소가로 1 빼기 0.2 이건 얼마예요? 1에서 0.2 빼면 옳지. 이거 다음에 바로 나타내면 참 좋겠어요. 이 녀석은 이게 주어야 이번 주 월요일의 입장료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이거예요. 이 주어는 지난달 입장료. 지난달 얼마 입장료가? 초록색 별이죠. 별의 몇 배? 이거에 묻는 거예요. 별 곱하기 네모를 찾는 건데 네모는 이거랑 같지 않을까? 어때요? 그러면 1.35에다가 곱하기 0.8을 해버리면 네모는 얼마? 1.08이거든. 산수 좀 생각해야 되겠지? 1.35, 1.08인데 이 녀석은 1 더하기 0.08을 나타내나요? 맞죠? 1.08은 1 더하기 0.08이잖아. 몇 배? 물론 답은 나왔어요. 몇 배? 1.08인데 중학교 올라가면 몇 퍼센트에 올렸냐 물어볼 수 있거든. 답은 1.08이에요. 중학교 버전 보여드릴게요. 이 녀석은 1 더하기 100분의 8을 나타내거든. 이 녀석은 1 더하기 8%예요. 저번 달에 비해서 8% 상승시켰어라는 얘기야. 이 상대적 개념인데 물가를 올렸다가 다시 20% 올린 거지. 내린 거지. 봐봐. 지난달에 비해서 35% 올렸다가 거기 20% 할인해주면 총 8% 올린 거와 똑같은 효과라는 얘기예요.
이게 착시 효과랍니다. 실제로 많이 써요. 물건을 가격을 정가는 올리는데 우리 여기 아울렛 같은 거 보면 정가를 붙여놓고 거기 할인가를 많이 나타내죠. 2월 상품 할인가 해가지고 그 정가를 붙였다가 거기서 다시 할인을 해주는 거죠. 그럼 손해가 될까 안 될까? 20% 할인해주면 많이 할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얼마 상승시킨 거예요? 그렇죠. 8% 상승시켰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옛말에 손해보는 장사는 없단 말이 이 말인 거예요. 디딤돌 초등수학 5학년 2학기 페이지 105쪽 14번 문제입니다. 식용유 2.3리터가 들어있는 병의 무게만 재었더니 4.66kg라고 했어요. 킬로그램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식용유가 들어있는 2.3리터가 들어있대. 이게 식용유 양이고요. 병의 무게는 4.66kg이 병의 무게라고 했어요. 근데 병에 든 식용유 이게 지금 2.3리터 중에 얼마를 사용했대? 500ml를 사용했대.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 1리터의 양은 얼마지? 몇 ml? 옳지. 1000ml가 된다는 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요 안에 500ml의 용량의 무게를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무게는 얼마일까? 무게는 지금 보세요. 전체 병의 무게는 이 전체가 4.66 kg인 거야. 그지? 4.66kg에서 얼마를 쓰고 남은 나머지가 3.81. 이 쓰고 남은 나머지를 재보니까 병의 무게. 이건 병에는 병 무게랑 그리고 2.3리터 합친 무게 양인 거지. 근데 지금 사용한 건 500ml를 사용하고 남은 무게가 얼마예요? 남은 무게가 3.81kg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근데 얼마를 사용했어? 말 그대로 500ml 사용했잖아. 안 그래요? 500ml만 정확히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봐. 이 사용한 500ml의 양은 이 양의 무게는 뭐에서 뭘 빼면 될까? 처음에는 2.3리터의 식용유가 들어있었잖아. 이 전체 무게가 얼마라고? 4.66이었는데 쓰고 남은 나머지가 3.81이니까 빼주면 500ml에 해당하는 무게가 나오지 않을까? 이 식용유 500ml 무게를 계산할 거예요. 자, 갑니다. 4.66에서 3.81 빼주면 얼마예요? 4.66. 자, 빼주면 얼마지? 3.81 해주면 얼마요? 0.85까지 암산되나? 단위는 킬로그램이죠. 4.66 모르겠나? 4.66 빼기 3.81 6에서 5 빼면 6에서 1 빼면 5가 되고 6에서 8을 뺄 수가 없으니까 10을 빌려줘야겠네. 요 3이 되고 10 빌려왔어. 16에서 8을 빼면 자, 이해되죠? 다시 2.3리터에 들어있는 이 전체 무게가 4.66이니까 쓰고 남은 나머지 500ml 썼으니까 500ml 비어있지 않을까요? 그럼 실제로는 이게 500ml에 해당하는 무게인 거죠. 어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500ml 썼으니까 이걸 사용했잖아요. 이해되지? 그래. 이렇게 쓰는 거야. 500ml의 기름의 양이 기름 무게가 0.85 말 그대로 킬로그램이라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빈 병의 무게 물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얘기지만 빈 병의 무게는 어떻게 계산할까? 어떻게 계산하면 빈 병 무게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2.3리터의 기름의 무게를 계산하면 돼요. 2.3리터의 기름은 자, 단위를 밀리리터 바꿔도 괜찮아? 우리 1리터의 기름은
1000ml잖아요. 그런데 500ml의 기름에 해당하는 양 여기 있네. 이거 그대로 쓰는 거야. 단위 환산. 500ml의 기름은 몇 킬로그램이라고? 0.85kg이라는 얘기 아닐까요? 맞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2.3리터의 기름을 킬로그램으로 바꿀 거야? 그럼 전체 무게에서 빼주면 어떨까요? 이 4.66kg은 2.3리터의 기름에 해당하는 무게에다가 병무게를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2.3리터의 기름의 무게를 계산하고 싶다고. 이해되지? 우선 리터를 없애고, 자, 이러면 2.3ml, 그러니까 곱하기 1000ml 기름이다, 그지? 이 기름 양에다가 밀리리터 없애세요. 그리고 1000이랑 500을 약분하면 분자에 2가 남죠. 다시 바꿔. 2.3 곱하기 2 곱하기 0.85kg이 전체 무게지. 이 기름 무게라고. 계산할 수 있지. 산수가 조금 복잡해도 산수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초등수의 기본은 산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녀석의 무게는 얼마라고? 3.91kg이라고. 이게 바로 2.3리터의 기름의 무게 양이라고. 그러면 빈병 무게, 아하, 이 별그램은 어떻게 구해요? 총 무게 2.3리터의 기름과 병 무게를 포함한 4.66kg에서 2.3리터에 해당하는 기름의 양이 얼마? 3.91을 빼주면 빈병이 되지 않을까? 오케이. 그래서 4.66 빼기 3.91 해주면 얼마가 나오지? 0.75kg의 빈병 무게가 나온다는 겁니다.